오늘 소개할 선수는 마르셀로 가르시아다. 동글동글한 얼굴에 근육질의 몸도 아니고 살짝 도라에몽 같은 귀여움을 보여주는 마르셀로 가르시아는 주짓수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정도로 유명한 선수다. 2000년대 최고의 주짓수 선수이자 해외에서는 주짓수의 예수, 매직보이 등 신적인 존재로 유명하고 한국에서는 마본자로도 유명하다. 물론 그 마본자와는 전혀 상관없다. 특히 그는 도복을 입지 않는 노기 주짓수에서 선구자로 불리며 그가 만든 기술은 현재 모든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 되었다. 작은 마르셀로라는 뜻의 마르셀리뉴가 애칭인 마르셀로 가르시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마르셀로 가르시아는 키 173cm, 몸무게 70kg, 얼굴은 동글동글, 머리는 주짓수에 최적화된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이런 그가 마본자로 불리게 된 이유는 상대는 물론이고 체급을 상관하지 않고 상대를 제압해버린다는 점이다. 마르셀리뉴가 선수로 활동했을 당시 처음 체급은 미들급이었다. 주짓수에서의 미들급은 종합격투기와는 다른 82.3kg 이하 체급이다. 마르셀리뉴는 이 미들급을 포함 노기 주짓수에서는 77kg에서 우승, 도복 주짓수에서는 무제한급인 앱솔루트에서도 우승을 했다. 쉽게 말해서 체급과 도복, 노기를 가리지 않고 모두 우승한 경험이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선수라는 것이다. 그가 승리했던 선수로는 무려 안드레 갈벙이 있다. 저번 영상에서 잠깐 소개한 바 있는 선수로 지금까지도 성적과 퍼포먼스로 5손가락 안에 드는 괴물 선수 중 한 명이다. 이런 괴물을 한참 아래 체급인 마르셀로 가르시아가 참교육해버렸다. 그 밖에도 헨조 그레이시, 루카스 레이체,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인 아오키 신야 등이 있다. 마르셀리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그는 브라질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마르셀리뉴는 1980년대 액션 영화나 가라데 키드와 같은 영화를 보며 자라났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주변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을 찾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 주짓수라는 스포츠는 브라질 사람들에게도 대도시에서만 전파된 종목이었다. 작은 시골에서 자란 마르셀리뉴는 주짓수 대신에 자신이 어릴 때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만화 영화의 주인공이 보여준 무술, 바로 가라데에 빠지게 되었다. 자신이 동경했던 무술이었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수련을 했던 마르셀리뉴는 드디어 가라데 선수가 결코 될 수 없었다. 가라데라는 무술의 특성상 펀치와 킥 동작에서 다소 경직되고 절제된 동작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마르셀리뉴는 이런 방식의 무술은 자기의 길이 아니라는 생각에 곧바로 가라데를 그만두게 되었다. 그 이후 친구의 권유로 유도를 접하게 되었고 그때 그래플링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그는 주짓수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마르셀로 가르시아는 특이한 패배 경력이 있다. 그가 주짓수 선수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약 10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약 17번의 패배가 있는데 이는 그리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원래 스포츠는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특이한 패배란 바로 종합격투기 경력에서의 패배를 말하는데 이때 마르셀로 가르시아를 이긴 사람이 바로 한국의 김대원 선수다. 이 둘은 2007년 서울 K1 히어로즈 코리아 대회에서 맞붙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주짓수는 지금처럼 인기가 많지도 않았고 심지어 마르셀로 가르시아는 아주 한국스러운 별명인 유술 신동으로 뉴스에 실리기도 했다. 이에 맞서 김대원 선수는 유도 선수 출신으로 과거 일본 종합격투기 단체인 프라이드에서 활동했던 선수다. 마르셀로는 경기 전 인터뷰에서 김대원의 경기를 많이 봤다. 나는 상대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보다는 내 스타일대로 연습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고 말하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마르셀로 가르시아는 종합격투기에 대한 준비가 아주 많이 부족한 모습이었다. 경기에서 마르셀로가 보여준 모습은 바로 묻지마 태클이었던 것이다. 아주 낮게 자세를 취하고 금방이라도 태클을 들어갈 것처럼 달려든 마르셀로는 1라운드 초반 결국 태클에 성공해서 그라운드 상황으로 끌고 가게 되었다. 하지만 김대원 선수가 템만은 절대 치지 않겠다는 불굴의 의지로 무사히 1라운드를 마치게 되었다. 자신의 무기가 먹히지 않자 다소 초조한 모습을 보인 마르셀로는 2라운드가 시작하자마자 같은 방법으로 태클을 시도했으나 이에 김대원 선수는 펀치와 니킥으로 마르셀로의 얼굴에 커팅을 냈고 결국 출혈로 인한 닥터 스탑 TKO 패배를 선언하게 되었다. 주짓수에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전설이지만 종합격투기 무대는 다르다는 것을 마르셀로 가르시아가 보여주게 되었다. 결국 마르셀로는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종합격투기 무대에서는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다. 마르셀로 가르시아는 기본적으로 자신보다 체급이 높은 선수들을 상대하기에 적합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가장 대표적인 기술로는 상대방의 한 팔을 자신의 쪽으로 끌어와
올라와서 눕힌 후 상대방이 등을 잡거나 넘어뜨릴 수 있는 암드래그, 보복을 입지 않는 노기 주짓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버터플라이 가드, 양다리로 상대방의 한쪽 다리를 감아서 넘어뜨리는 X가드, 그리고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기습적이고 빠져나오기 어려운 길로틴 초크와 상대방이 등 뒤에서 사용하는 리어 네이키드 초크가 마르셀로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마르셀로는 팀 얼라이언스 출신으로 저번에 소개한 가비 가르시아와 같은 파비오 그루제르 밑에서 수련했다. 현재는 뉴욕에서 마르셀로 가르시아 뉴욕 아카데미라는 자신의 이름을 간판으로 건 체육관을 차렸다. 살벌한 뉴욕의 땅값과 물가 덕분인지 한 달 회비가 약 270달러로 한화로 35만원 정도 되며 1일 수련은 40달러로 한화로 약 5만원이 든다. 방문객 신분으로 한 달 동안의 수련비는 300달러, 한화로 약 39만원인데 마르셀로 가르시아가 직접 가르치는 수업도 매일 있으니 실력도 쌓고 사진도 많이 찍으면 본전은 뽑을 수 있을 듯하다. 마르셀로 체육관 소속의 블랙벨트는 40명이 넘는데 대표적인 선수로는 지아니 그리포, 마테오스 디니즈, 존 사타바, 그리고 지금은 마르셀로 곁을 떠난 종합격투기의 동네 부기자 악동 딜런 데니스가 있다. 딜런 데니스는 종합격투기에 관심 있는 팬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인데 바로 코너 맥그리거의 주짓수 코치이자 훈련 파트너로 많은 대회에서 얼굴을 비췄던, 그리고 하빕과 코너 맥그리거의 세계의 대결 직후 하빕과 링 밖에서 난투극을 벌인 바로 그 장본인이다. 딜런 데니스는 지금이야 벨라토르에서 활동 중인 선수로 유명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마르셀로 가르시아의 수제자로 유명한 주짓수 선수였다. 그러나 코너 맥그리거의 주짓수 훈련 파트너로 종합격투기에 발을 들이게 된 딜런 데니스가 코너 맥그리거에게는 주짓수를 알려주고 본인은 말싸움하는 법, 어그로 끄는 법을 배웠는지 다른 도장 주짓수 선수들과 도발과 싸움을 일삼게 되었다. 이에 결국 마르셀로 가르시아는 딜런 데니스를 자신의 체육관에서 수련을 할 수 없도록 징계 조치를 내리게 되었다. 마르셀로는 평소 주짓수를 단순히 실력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인성과 스포츠맨십을 기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체육관에서 딜런 데니스에 대한 징계 조치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풀어냈다. 주짓수를 하면서 단순히 경쟁에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친구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편안함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운동을 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이상적인 주짓수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마르셀로가 가진 주짓수 철학은 주짓수를 하는 수련생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맨에게 적용되는 철학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럼 이만 마르셀로 가르시아 알아보기 끝. 더 알고 싶은 선수나 정보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다.